뉴스탑10이 뽑은 1위와 3위입니다. 아슬아슬한 서초동과 광화문의 목소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언급 발언 얘기를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가 한층 더 뜨거워지면서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여검사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를 시작한 건데요. 오늘 국감에서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집 압수수색했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와, 얼굴이 반정부 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네. 라는 인터넷상에서 중앙지검장님, 이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김상희 평론가, 물론 일부예요. 일부긴 한데 이게 너무 과도한 모양들이 좀 계속해서 연출이 된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과도하죠. 과도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 사이버 이런 게 더 공간이 커지면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우리가 이제 실명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명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그냥 그걸로 이렇게 일종의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어떤 과도한 표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또 개인을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조국 장관과 전화 통화했던 당시 그 검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확인도 또 틀려요. 그죠? 이게 지금 그때 이제 그 압력을 느꼈다 그 말 때문에 반감을 가진 건데, 그러면 저 여검사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감을 가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게 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과 수사 방해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검찰을 향한 비난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어린이들에게 글쎄요, 검찰 조롱하는 동요를 합창시켰어요. 제가 이게 영상 다시 듣고 다시 뭐 보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여기부터가 더 큰 문제여서 글쎄요, 어느 정도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일지도 저는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개혁 왜 합니까? 미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적어도 정치 검찰로 위해서 피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저런 노래를 부르게? 저 내용 들어보니까 뭐 모조리 없애라. 어른한테 성녀라. 적폐들이 한 집에 있어. 전 저런 얘기들을 부르게 한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 본인들은 울분에 살지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지정당 없는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중도층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심의 기반 위에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좌우파든 아니면 뭐든 상관없이 그 기반 위에서 상식적 범주에서 저는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지금 건 계속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는 저기는 관제고 여기는 자발적이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좀 자정해서 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저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건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논란이 컸냐면 지금 화면 보실까요? 같이 국감장에서 오늘 저 관련 해당 검찰을 조롱하는 그 동요까지 저렇게 한 의원이 저렇게 띄워놓고 성토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으로도 잠깐 들려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광장의 목소리 온라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조국 장관을 두고는 진보와 보수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감옥으로! 조국이를 구속하자! 조국이를 구속하자!
교수님 힘내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함성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아들딸 4분 함께하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조국 구속, 그리고 여기는 뭐 정경심 교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급기야 이현정에 네. 이제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집회, 서초동 집회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제 일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저 친구들 잘 안 만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친구 간에 어떤 뭐 오래된 인연을 끊을까 싶어서 아예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우울증도 겪고 있다는 분도 있고 정신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합니다. 자, 이게 벌써 지금 2달째 이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에서 서초동과 광화문이 완전히 갈라져서 어떤 면에서 중간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뭐 페이스북을 보면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둘로 갈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양측이 뭔가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정말 시위 좀 하지 말도록 좀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생기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대통령은 이거는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걸 국론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있으니 정말 솔직히 답답하고 정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듣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오늘도 여야는 자기 목소리만 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조국 반대 집회와 조국 분노 집회가 참 잘 대비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반제 데모를 넘어선 황제 데모 수준입니다. 이게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야당에서는 또 서초동 집회 또 몇만이 왔는지는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제 데모가 아니라 황제 데모라고까지 하면 정치인들은 그냥 국회에 있고 광장에 나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 대의민주주의의 좀 부족한 면을 뭐 좀 이렇게 좀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광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집단이 갈라져서 이 세를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갈등이 물론 치솟고 있어요. 물론 오늘 대통령은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국론 분열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치의 본질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지금 정치권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서초동으로,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으로. 다들 다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예. 근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지죠. 왜? 내년 총선입니다. 곧 있으면 찬바람 싱싱 불면 총선 전국이에요. 총선 전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지지층 결집입니다. 지지층 결집하기 저 광장만큼 좋은 게 없죠. 이미 그 경험을 한번 2016년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서초동 집회,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뒤에서 부추기는 행위들은 계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서 대의민주주의가 몰각하는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정말 중우정치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해결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몇 시간 전 발언, 이현정 의원님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네.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어떤 것에서 시작을 된 걸까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보면 극단적으로 사실은 지금 의견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과 그 모든 어떤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다. 즉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귀에는 서초동의 여론은 잘 들리는데 광화문의 여론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얘기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문제 비춰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래간만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도대체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는 결국은 광장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장에 해결되면 어떻게 해결되냐? 결국 새 싸움밖에 없습니다. 누가 많이 나오냐?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광장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이 광장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왜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가 이거는 정치권이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장에 모이던 초월의 모임도 본인은 정쟁이라고 해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당과 청와대는 뭘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이 정파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이 집권 세력, 즉 집권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태를 접근하면 정말 저는 이거 어떤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속내를 조금 더 보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네. 조국 장관 수사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뜻대로 좀 밀어붙여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건 뭐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법적인 얘기만 하기에는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벌어졌는데 지금 사법 문제가 다시 정치화되는 상황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뭐 촛불 정부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본원적인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검찰도 개혁해야겠지만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민생 경제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적어도 60, 70%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니 저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해라. 합의하면 조국 장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그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검찰이 개혁하면 되는 거고 검찰 스스로 셀프 개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많이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적어도 사회 개혁을 위한 전 국민적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그리고 난 다음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민생개혁 좀 해보자. 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국회로 이 논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 너무 검찰개혁에 대한 강조가 많다 보니까 적어도 이것을 다시 국회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을 잘 보시고 또 다시 좀 국회 스스로 정당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론의 공간들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 김상현 평론가님. 아까 발언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온 사회가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시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좀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좀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좀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그 조국 장관 따님 인터뷰했던 그 방송을 아침에 듣고 오는데 대통령 메시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먼저 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정말 너무 아내 이야기만을 너무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오바마 정부처럼 레드팀이라고 있잖아요. 레드팀. 예? 상대방 이야기를 일부러 대통령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 그 팀을 좀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하나부터 다
첫 단추도 잘 끼고 브레드튼도 만들어야지 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 좀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대통령 지지도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추이는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44.4%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기관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제 최저치가 나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조국 사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밑바닥에서 보면 민생 경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 수치가 나오는 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들 최악의 상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이라든지 또 요즘 뭐 길거리 나가보시면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사태에 매몰돼서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한일 관계 해결됐습니까?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지금 악화되고 있고 지금 점점 이제 미국, 일본 지금 일왕에 지금 즉위식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점이죠. 자, 북미 관계 지금 협상 결렬됐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이 지난번 아세안 부산에 내려가서 아세안 플러스 회의에 김정은이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 지금 띄워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지금 무위로 돌아갔어요. 뭘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연말을 어떻게 맞이하라는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집권 세력에 저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뭔가 희망을 줘야죠. 자, 조금 있으면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남북 관계 좋아질 겁니다.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악화되어 나오고 모든 국정은 조국 사태를 다 덮어버리고 자,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그냥 경청만 하고 계시고 솔직히 이런 수치가 물론 저는 이거보다 실제 체감 수치는 더 나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정말 엄중함을 좀 느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짧게 이 주제 짧게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대통령 국정분열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조국 장관 검찰 수사가 발표돼야 이제 뭘 움직이겠다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마비고 누군가는 뭐 올바른 세대결 의견 표출이라고 하지만 이거 되게 길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저는 검찰 수사보다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대통령의 말들을 좀 모아보면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위법 사실 확인 누가 해요? 검찰이 하나요? 지금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데 개혁 대상인 그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저 위법 사실 확인됐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법원까지 보는 걸 거예요. 오늘도 대통령 얘기를 보면 절차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을 정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차에 맡기겠다. 무슨 절차 말하는 거죠? 수사 절차, 법원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마 청와대 입장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정리가 안 되고 아마 계속 좀 가지 않을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로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광장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은 오늘 일단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는 발언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이슈로 쭉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의 민심을 아직도 못 읽는다라는 지적 있고요.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두동강이 난 이 나라 국민은 화가 난다. 첫 번째 댓글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매일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앞집 윗집 엄마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조국 장관 빨리 결단 내려라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시켜서 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조교가 스스로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게 이해가 되냐라는 의심 어린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오늘은 일단 조국 장관 비판 일색인데 죄를 지어도 조사 거부하고 아프다고 조사 조금만 받고 또 집에 가고 정말 재밌는 나라가 됐다는 풍자와 쓴소리까지 오늘 댓글 5개 비판 일색인 댓글 5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